1979년 군부 내 사조직인 전두환의 한화회가 일으킨 12.12 사태는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언도된 죄명은 반란수괴죄, 반란모의 참여죄, 상간살해죄, 초병살해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심판은 어떻게 이들에게 반란수괴죄라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최고 형량을 언도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일으킨 12.12 사태가 군사 반란인 핵심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사 경계와 작전 임무에만 충실해야 할 군인들이 정치적 야망과 권력욕을 품고 군부 내 한화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 찬탈을 감행했다는 데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에 대한 군의 하극상 행위이며 오랜 민주화의 염원을 꿈꾸고 있었던 시민사회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개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한화회가 이렇게 국가 정권을 맘대로 찬탈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피살된 후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 육군 참모총장인 정성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규하 권한대행은 전형적인 관료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고 당시 국가 권력의 양대 기둥이었던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도 12.6 사태로 권력의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권력은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에 쏠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하에서 모든 정보와 권력이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로 쏠리게 되자 전두환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보 수사기관들을 지휘 및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된 정보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내어 볼모로 붙잡고 12.6 사건의 수사 내용도 임의로 각색하는 등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지휘 계통을 주무르며 제멋대로 정치에 관여하는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다. 당시 이러한 내용은 계엄사령관인 정성화에 보고되었고 정성화는 전두환의 전횡을 막고자 그를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군보안사 및 각군 조직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한화회가 정성화의 계획을 미리 감지하고 반란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군부 내 세력은 정성화를 위시한 기존 군부 세력 그리고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전두환 한화의 신군부 세력으로 대치되어 군부 내 갈등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두환의 한화회가 신군부 세력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두환의 한화회가 박정희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박정희의 충실한 친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화회는 최초 4년제 육군사관학교 11기 생도들의 모임으로 군사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이전 갑종 출신 선배들과는 달리 특권 엘리트식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었기 때문에 쉽게 사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의 그늘 밑에서 제2의 군사정권을 꿈꾸는 군부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런 당시 군부의 자체 상황 때문에라도 정성화 계엄사령관은 군부 내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던 전두환을 위시한 한화의 세력을 군부 내에서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더욱이 이들에게로 향한 권력 집중 상황이 군부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당시 국가적 핵심 사안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가 내 모든 정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화회는 정성화의 이러한 계획을 미리 감지하고 정권을 민주주의 세력으로 이양하려 했던 정성화를 먼저 제거하고 제2의 군사정변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작전명 생일집 잔치로 불리는 12.12 군사반란인 것이다. 이들은 먼저 정성화가 박 대통령 시해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성화가 김재규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성화를 수사하기 위한 체포작전에 돌입한다. 하지만 당시 계엄사령관 정성화는 12.6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체포명령을 내린 정황 등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그 직속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 반란 행위였다.
이 작전이 반란이 아니라 합법적 수사 과정임을 보장받기 위해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 했지만 이미 정승화의 체포는 최규하의 재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되었고 최규하는 국방장관과 상담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가하겠다고 거부하자 전두환은 하나회 군부 장성들을 대동해 총리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억압적이고 삼엄한 분위기에서 최규하로 하여금 재가토록 강요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계엄사령관의 체포가 먼저 시행되자 이를 감지한 육본과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장태환은 전두환의 신군부 하나회의 소행을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지목하고 반란군 진압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군부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모두 장악한 상태였고 군부 내 모든 인맥과 정보 그리고 통신을 장악하고 있던 한화회는 육본과 수도경비사령부 및 수도권 특전사령부의 모든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으로 국방장관을 자신들의 편으로 매수시킨 상황하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던 육본과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 반란군 진압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 당시 육본을 위시한 반란군 진압 지도부들은 합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국방부 장관인 노재현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포섭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는 전두환 하나회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전두환 하나회는 군사 반란 세력으로 지목된 상태였고 당시 노태우의 회고록을 보면 실패 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급박하고 절실한 상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육본의 안일한 태도는 결코 전두환의 반란 세력을 진압할 역량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두환 하나회의 12.12 군사 반란은 성공하게 되었고 군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반란군은 기존 군부 세력을 모두 숙청하고 이른바 신군부 세력을 구축한 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여 국가권력 찬탈에 기반을 잡게 되었다. 이윽고 쿠데타로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이에 대항해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학살 진압하고 간선제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정권을 찬탈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 도합 12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며 온갖 영화를 누렸다. 전두환의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 반란인 이유는 박정희 군부 정권의 오랜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려는 길목에서 발목이 잡힌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이 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할 군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명백한 군사 반란 위법 행위였다.